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이고 30년간 대기업 부장까지 달고 퇴직한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더니 제 앞에 섰어요. 야, 경비 아저씨.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려? 당장 고쳐. 그 남자는 한 달 전까지 제 직장 후배였거든요. 같은 회사에서 1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땐 제가 부장이었고 그 친구는 대리였습니다. 지금은 제가 경비고 그 친구는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죠. 그 친구는 저를 한참 보더니 그냥 나갔습니다. 알아본 건지 모르겠습니다. 52살, 이 나이에 경비 유니폼을 입고 새벽 교대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30년 다닌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요. 퇴직금 2억 3천만 원, 주택담보대출까지 합쳐서 총 2억 1천만 원을 석 달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아내는 지금 저랑 말을 안 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도 안 마주치죠.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본문으로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본문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23세 입사해서 53세 나왔으니까 정확히 30년이죠. 생산관리부 사원으로 시작했고 대리, 과장, 차장을 거쳐서 부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실했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고 주말에도 일이 있으면 나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마셔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 상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는 20대 중반에 만나서 결혼했고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키웠습니다. 둘 다 대학까지 보냈어요. 큰애는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작은애는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집은 수도권 신도시에 있는 32평 아파트였고 시세로는 7억 정도 됐습니다. 대출이 2억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지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죠. 회사에서는 저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부장이 되고 나서는 팀원 15명을 관리했고 실적도 괜찮았어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징계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에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52살이면 그럴 나이긴 하죠. 회사에서는 퇴직금에 위로금까지 합쳐서 2억 3천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좀 서운했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5년 후면 정년인데 미리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연금은 60살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5년만 버티면 됐습니다. 퇴직금에 집 팔면 한 7억 정도는 되니까 조금 아껴 쓰면 충분하다고 계산했죠. 퇴직하고 처음 한두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안 해도 되고 평일 낮에 영화관도 가고 오래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너무 많은데 할 일은 없고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더라고요. 생활비, 아이들 용돈, 관리비, 보험료, 이것저것 나가다 보면 한 달에 300만 원은 좋게 들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도 5년이면 다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쯤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모임이었는데 한 15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니까 퇴직했거나 아직 다니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런데 후배 하나가 외제차를 끌고 왔습니다. 2억 가까이 하는 차였어요. 그 후배는 중소기업 임원이었는데 솔직히 제가 다니던 대기업보다 연봉이 낮을 텐데 어떻게 저런 차를 샀을까 싶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넌지시 물어봤죠. 차 바꿨더라. 어떻게 된 거야? 그 후배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형, 저 투자 좀 했거든요. 투자, 주식, 아니요.
코인이요. 메타버스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코인이라는 게 워낙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배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코인이 아니라 ICO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기업 공개 전에 초기 투자자로 들어가는 건데 상장되면 최소 10배는 오른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후배가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플랫폼 화면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로드맵이 있고 개발팀 프로필도 있고 파트너사 로고들도 쭉 나열돼 있었어요. 마치 우리 회사 IR 자료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형, 저 여기에 3천만 원 넣었는데 지금 6천만 원이에요. 넉 달 만에 2배 된 거죠. 저는 그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투자 금액, 현재 평가에 수익률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정말로 6천만 원이라고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당연하죠. 벌써 일부는 인출도 했어요. 그러면서 은행 앱을 켜서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1,500만 원이 들어온 기록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배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증거도 봤고요. 며칠 후에 그 후배한테 연락했습니다. 저기, 그 투자 말인데 좀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 물론이죠. 형, 근데 형은 대기업 출신이니까 이런 거 보는 눈이 있잖아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세요. 후배가 보내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백서라는 게 있었는데 영문으로 작성된 전문 문서였어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계획, 토큰 이코노미, 수익 구조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개발팀 소개를 보니 해외 유명 대학 출신들이었고 자문단에는 블록체인 전문가들 이름도 있었어요. 파트너사 목록에는 제가 아는 IT 기업들 이름도 몇 개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서 사업 계획서를 수없이 봐왔던 제 눈에도 이건 괜찮아 보였어요. 구조가 탄탄했고 로드맵도 구체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개발이 80% 진행됐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상장 예정일은 석 달 후였어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상장 후 10배라고 쳤을 때 5억이 됩니다. 설령 절반만 성공해도 2억 5천이에요. 퇴직금 2억 3천 중에서 5천만 원 정도는 투자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1억 8천은 그대로 두고요.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투자 하나 해볼까 해. 무슨 투자? 메타버스 관련된 건데. 동창 후배가 하고 있거든. 그 친구 요즘 외제차 타던데. 그래, 그 투자로 번 거래.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판단해서 하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플랫폼에 가입하고 본인 인증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했어요. 다음 날 플랫폼에 제 투자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투자 금액 5천만 원, 보유 토큰 수량, 예상 수익률까지 표시됐죠. 뭔가 제대로 된 것 같았습니다. 투자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별일 없었습니다. 플랫폼에 들어가면 토큰 가치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에 5천만 원이었는데 한 달 후에는 5,500만 원으로 표시됐습니다. 10% 정도 오른 거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달째 되는 날, 플랫폼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1차 수익 배분 실시. 초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20%를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개발이 예정보다 빨리 진행돼서 상장 전에 수익을 미리 나눠준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로 제 계좌에 1,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은행 앱을 확인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투자한 지 2달 만에 1,000만 원을 번 겁니다. 예금 이자로 1,000만 원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이건 2달이었어요. 아내한테 계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들어왔어. 정말 1,000만 원이나? 응. 2달 만에. 아내도 놀라워했습니다. 당신 판단이 맞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뿌듯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하면서 쌓은 제 판단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후배한테 연락했습니다. 수익 배분 받았어. 정말 들어오네. 그러게요. 형, 저도 받았어요. 이제 믿으시죠? 응,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런데 말인데, 형, 지금 추가 투자 라운드가 열렸거든요. 추가 투자 라운드. 네, 상장 전 마지막 투자 기회래요. 지금 추가로 넣으면 상장하고 나서 2배로 쳐준대요. 플랫폼에 들어가 보니 정말로 공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최종 투자 라운드 오픈, 기존 투자자에 한해 추가, 투자 기회 제공, 추가 투자하면 상장 후에 2배로 계산해 준다는 거였어요. 마감까지 2주일,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넣었는데 더 넣어야 하나.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유혹적이었어요. 지금 추가로 8천만 원을 더 넣으면 총 1억 3천만 원이 되고 상장하고 나서 20배만 올라도 26억입니다. 10배만 쳐도 13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에서 이미 5천만 원을 뺐으니까 남은 돈은 1억 8천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또 8천만 원을 빼면 1억만 남습니다. 그 돈으로 5년을 버티기엔 좀 빠듯했죠. 그때 주택담보대출이 생각났습니다. 집 시세가 7억인데 대출이 2억 5천만 원. 남아있으니까 추가로 8천만 원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하고 상장 후에 수익금으로 갚으면 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추가 투자 기회가 생겼는데. 또요? 응. 상장 전 마지막 기회래. 지금 넣으면 2배로 쳐준대.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요?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 집을요? 아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은행 앱을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여보, 봐. 벌써 1,000만 원 받았잖아. 이게 진짜라는 거 확인됐어. 3달 후면 상장되고 그때 수익금으로 대출 바로 갚으면 돼. 그러면 이자는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올 건데 3달이면 120만 원이야.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정말 확실한 거죠. 물론이지. 이미 수익 받았잖아. 그날 밤 저는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8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바로 플랫폼 계좌로 송금했어요. 이제 제 총 투자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됐습니다. 퇴직금 전액과 집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었지만 3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랫폼 화면에는 제 투자금이 1억 3천만 원으로 업데이트됐고 예상 수익률이 1200%라고 표시됐습니다. 상장하고 나면 15억 6천만 원. 그 숫자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상장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플랫폼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거래소 상장 일정이 2주일 연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규제 당국의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주일 후에 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 달 연기. 이번에는 시스템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후배한테 연락했죠. 야, 이거 왜 자꾸 연기되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 근데 개발팀에서 제대로 준비하려는 거라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닐까요? 한 달이 지나고 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추가 한 달 연기. 그때부터 플랫폼 접속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로그인이 안 될 때가 많았고 들어가더라도 화면이 제대로 안 뜰 때가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답변이 없었어요. 그 사이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씩 3달이면 12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넉 달째였습니다. 160만 원이 나간 거죠.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40만 원씩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52살이면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하지만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장까지 하셨는데 왜 이런 자리에 지원하셨어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이죠. 1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전부 떨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후배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형? 저도 불안해요. 사실은 너도 인출 안 돼. 네. 한 달 전부터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혹시 사기인가? 그날 밤부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타버스 ICO 사기,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이런 키워드로 검색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카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저와 똑같은 사람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같은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연락이 끊긴 사람들. 어떤 사람은 3억을 넣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2억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한테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을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플랫폼은 아예 접속이 안 됐습니다. 후배 전화도 안 받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게 됐어요. 식은땀이 났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체중이 일주일 만에 3kg 빠졌어요. 밥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괜찮아.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수익금 1,000만 원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벌써 1,500만 원 가까이 나갔더라고요. 퇴직금 잔액이 1억 6,5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투자한 1억 3천만 원은 이제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았고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할 말이 있어. 아내가 텔레비전을 끄고 저를 봤습니다.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갔어. 뭐라고요? 사기였어. 1억 3천만 원 전부. 아내는 몇 초 동안 저를 그냥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퇴직금이 얼마 남았는데요? 1억 6,500 정도.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재취업하세요. 지금 당장. 52살에 재취업이 쉽지 않아. 그건 당신 문제예요. 아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이 혼자 결정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가방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언제 올 건데? 모르겠어요. 며칠 후 큰애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미안하다. 아빠가 실수했어. 투자하다가 돈을 잃었어. 얼마나요? 1억 3천 정도.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 후 큰애 전화가 뜸해졌어요. 작은애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어요. 부장 경력, 30년 근무. 하지만 연락 오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군데 면접 기회가 왔지만 전부 떨어졌어요. 그 사이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 주택담보대출 이자 40만 원, 한 달에 340만 원씩 줄어들었어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잠을 못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은행 앱을 보는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대출이자 자동이체가 실패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된 거였죠. 황급히 입금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출금 일시 상환 요구. 연체 이력이 생기면서 8천만 원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거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국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남은 돈은 8,500만 원. 두 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제 취업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4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면접 본 곳이 10군데도 안 됐고 전부 떨어졌어요. 석 달째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안 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방도 따로 썼어요. 넉 달째 통장 잔액이 7,3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속도면 2년이면 바닥입니다. 어느 날 새벽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난간에 손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뛰어내리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겁이 났습니다.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요. 결국 돌아왔습니다. 5개월째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준혁이 형 요즘 뭐해? 연락이 안 되네. 저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6개월째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였습니다. 경비 자리 있나요? 관리소장이 제 이력서를 보면서 당황했어요. 대기업 부장 출신이 왜 여기를? 일이 필요합니다. 월급은 200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첫 출근 날 경비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제 모습, 52살, 30년을 일한 대기업 부장이 경비가 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마지막 직함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경비 교대 근무 때문이에요.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로 가서 CCTV 화면을 바라봅니다. 아침 8시까지 4시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월급은 200만 원입니다. 30년 회사 생활 끝에 받는 돈이 200만 원이에요. 대기업 부장 시절 월급이 450만 원이었는데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 일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달에 350만 원으로 살아갑니다.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생활비로 한 달에 250만 원씩 쓰고 있으니까 2년 정도면 바닥이에요. 그 후에는 경비 월급과 아내 월급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8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는 여전히 대화가 없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요. 식사도 따로 하고 방도 따로 씁니다. 가끔 아내 눈빛을 보면 원망이 아니라 체념이 보입니다. 그게 더 아픕니다. 아이들은 명절에만 연락합니다. 큰애는 결혼 준비 중인데 저한테 한 푼도 달라는 말을 안 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니까요. 작은애는 취업 준비 중인데 가끔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것도 부담입니다. 한 달 전쯤 제가 경비로 있는 아파트의 과거 직장 후배가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10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제가 부장이었고 그 친구는 대리였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 후배는 멈칫했어요. 부장님,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부장 아니야. 그냥 경비야. 후배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그 후배가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더니 제 앞에 섰습니다. 야, 경비 아저씨,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려? 당장 고쳐.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알아봤는데도 그렇게 말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후배는 저를 한참 보더니 그냥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부장과 경비, 그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었구나.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은 나왔습니다. 그 투자를 권했던 후배한테도 연락이 안 옵니다. 아마 그 후배도 저처럼 망했을 겁니다. 투자하라고 권한 게 미안해서 연락을 못하는 거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욕심이었습니다. 5천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 벌었을 때 그냥 거기서 멈췄어야 했어요. 아니, 애초에 투자를 안 했어야 했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으로 5년만 조용히 살다가 연금 받으면 됐는데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이 모든 걸 망쳤습니다. 메타버스, ICO,
상장, 초기 투자자, 그런 그럴듯한 단어들에 속았습니다. 백서도 받고, 개발팀 프로필도 확인했고, 파트너사 목록도 검토했어요. 하지만 그게 다 가짜였습니다. 전문적으로 보이는 자료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익률, 그럴듯한 플랫폼, 전부 사기꾼들이 만든 거였습니다. 특히 집까지 담보로 잡은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해야 하는데, 저는 잃으면 안 되는 돈을 걸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걸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월 50% 수익률, 상장하면 10배, 20배. 그런 말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그런 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당신한테 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빌린 돈으로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저처럼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52살에 모든 걸 잃으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경비실에서 CCTV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투자 안 할 텐데.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고 경비실로 가는 삶. 그게 제 노후입니다.